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첫 번째 수업인 매틀랩 개요와 환경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1주차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자, 첫 번째, 강좌 본 1주차 학습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틀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틀랩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매틀랩 명령창을 이용하여 사측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랩의 편집기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트랩은 영어로 돼 있죠. MATLAB. 그래서 뭐의 약자냐? Matrix Laboratory의 약자입니다. Matrix가 뭐죠? 여러분들 그 아직 고등학교 때 이제 교육과정에 박혀서 여러분들 안 배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거는 우리말로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계기는 이런 행렬 계산을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네, 현재는 매틀랩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행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수치 계산 및 행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치 계산과 행렬 연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외에도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뭐 C 언어, C++, 자바 등 다른 언어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그 매틀랩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런 매틀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그 매석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보이는 링크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매석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랩 학생용 정식 버전을 구매할 학생들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링크로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서 매트랩 학생용 정식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혹시나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무료 평가판을 세 번째 있는 링크에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이번 학기 내내 이 매틀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학생용 정식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매주 이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보게 될 텐데요. 그 퀴즈도 매틀랩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집에 매트랩을 설치해서 퀴즈 전에 꼭 배운 내용을 한 번씩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트랩을 설치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조교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트랩 설치 가이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지금 보이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하면서 설치를 해보고요. 혹시나 너무 빨리 지나가거나 하면은 우리 유튜브 그 리스트에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 매트랩 설치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설치를 아직 안 한 학생들은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부터 정말 천천히 해볼게요. 네, 너무 쉽다고 웃을 수도 있는데, 자, 매트랩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매트랩을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으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또 윈도우 키를 누르고 시작 메뉴에서 매트랩을 찾아서 클릭해도 되고, 타이핑해서 엔터를 쳐도 되겠죠. 자, 종료하는 방법. Alt F4를 눌러도 되고, 오른쪽 위에 있는 X자 표시를 눌러도 되겠고, 또는 매틀랩 커뮤니티 창에서 QUIT라고 입력해도 종료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에서 매틀랩이라고 이렇게 친 다음에 클릭을 해도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버전은 2019B일 텐데,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8B입니다. 그래서 버전은 큰 관계없이 여러분들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었고요. 종료를 하려면 이렇게 X자 여기 끄면 되는 거 다 알죠? 네. 또는 명령창 여기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명령창에다가 QUIT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매틀랩 PC 버전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모바일 버전도 있는데요. 매틀랩 모바일 버전은 앱을 다운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nnect to Method Cloud를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틀랩 실행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왼쪽에 보이는 현재 폴더라는 것이 있고 명령창이라는 게 있고 작업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창이 보이는데요. 먼저 요 커맨드 윈도우가 여러분들이 아마 초반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창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공간. 그래서 영어로 커맨드 윈도우, 우리말로는 명령창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워크스페이스, 우리말로 작업 공간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수가 뭔지 배울 건데 그런 변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타나 있는 창이 current folder죠. 그래서 현재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에서 폴더 지정하듯이 매틀랩에서도 현재 폴더가 어딘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곳입니다. 폴더를 바꾸고 파일을 불러오고 이런데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령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제가 명령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령창이 뭐냐? 명령창은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명령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히 명령창에다가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배울 텐데 명령어들을 우리가 써준 이후에 어떻게 실행할까요?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엔터 키. 지금 제가 이렇게 비어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수업 노트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타이핑을 한 이후에 엔터 키를 누르면 명령이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명령만 실행했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명령을 사용했고 또 명령어가 길었어요. 근데 내 바로 전에 명령했던 거 다시 한번 명령하고 싶어. 그러면 똑같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어떤 키를 누르면 될까요? 화살표 키 중에 위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바로 전에 실행했던 명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매틀랩에다가 아무런 명령이나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수식, 뭐 계산기에 하는 거 3 더하기 5는 뭐 이런 거를 엔터를 치면은 8이 나오겠죠. 그때 화살표 위 키를 누르면 다시 한번 3 더하기 5라는 명령, 여러분들 입력했던 명령어가 그대로 다시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3 더하기 5도 했다가 2 더하기 8도 했다가 3 더하기 7도 했다가 굉장히 많은 명령어를 했는데 난 그 중에서 3으로 시작했던 명령어를 다시 호출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글자까지 입력한 뒤에 화살표 위 키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명령어가 호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한 우리 내장 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런 내장 함수를 입력할 때는 첫 글자만 입력하고 자동 완성할 수 있는데요. 그 명령어를 다 외우지 않아도 첫 글자만 생각이 나면 그 글자 쓰고 탭 키를 이용해서 눌러주면 나머지 명령어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틀랩 기초 연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자, 수학적인 기호로 먼저 덧셈, 더하기는 수학 기억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덧셈으로, 그쵸? 그리고 매틀랩에서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이런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 버튼, 그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뺄셈은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빼기 그 키보드에서 빼기를 찾아서 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곱셈은 어떻게 할까요? 곱셈은 곱하기가 있는데 키보드에 곱셈이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키보드에 곱셈 버튼이 있는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계산기 그 PC 버전 계산기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본 학생들은 이미 알겠지만 이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별표, 키보드에 있는 별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도 나누기 버튼이 키보드에 자판에 없는데 뭘 사용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그 슬러시로 되어 있는 버튼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듭 제곱, 뭐 2의 3승, 2의 뭐 4승 이렇게 어떤 거듭 제곱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 쓴 학생들은 대부분 알 텐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힌트는 채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죠? 여기 자판에 보면은 6번 위에 어떻게 돼 있죠? 위로 돼 있는 화살표 모양이 있죠. 웃음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 그거를 사용하면은 거듭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요 웃음 표시 하나 하고 y 이렇게 써주면 x의 y승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곱할 때는 웃음 표시하고 2 하면 되고 세제곱할 때는 3승 할 때는 웃음 표시하고 3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곱근 이제 점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제곱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죠. 제곱근 루트라는 그 수식을 우리 키보드에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있는 하나의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이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제곱근을 영어로 하면 그쵸, 스퀘어 루트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의 약자 SQRT. 그래서 SQRT하고 소괄호를 써주고 그 안에 어떠한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게 그 숫자에 대한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장 함수에 대해서 더 배울 텐데 이러한 내장 함수의 매트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삼각 함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사인이라는 버튼이 키보드의 자판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sin 하고 소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 해당되는 값을 써주면 되는데 매틀랩에서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의 단위가 도가 아니라 라디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가 그 수학 수식을 쓸 때 곱셈 기호가 있을 때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에 곱셈 할 때는 곱셈을 생략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뿐만 아니라 문자에 뭐 숫자 곱해져 있을 때 3 곱하기 x, 3x로 그냥 쓰고 그쵸? 그런 것들을 매틀랩에서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생략된 기호, 곱셈 기호는 전부 요 별표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 수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죠? 처음에 소괄호를 쓰고 또 밖에 하나 더 있으면은 중괄호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쓰고 이렇게 하지만 매틀랩에서는 중괄호라 대괄호가 의미하는 게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 아무리 여러 개의 괄호가 있어도 전부 다 소괄호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파이 같은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틀랩에서 파이가 영어로 pi잖아요. 그래서 pi라고 사용을 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해줘도 되고 그냥 괄호 없이 pi만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트랩을 키고 지금 배운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트랩 명령창에다가 요 수식을 이제 입력하고 싶어요. 첫 번째 수식을 보세요. 5 더하기 2 이렇게 써 있죠. 요거 매트랩 코드로 요거를 수식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똑같이 5 더하기 2 명령창에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5 더하기 2 하고 결과값이 ANS는 7 이렇게 명령창에 나옵니다. 여기서 ANS가 뭐의 약자일까요? answer 약자겠죠. answer. 답은 5 더하기 2 하고 엔터 치면은 답은 7입니다. 이렇게 ANS는 7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 5 곱하기 2를 해볼까요? 5 곱하기 2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곱하기 2의 곱하기는 키보드 자판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대신에 별을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 별 2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나올까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여기 앞으로 제가 수업 노트에 이렇게 매틀랩 코드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매틀랩 코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보란 얘기고 여기 run 이렇게 써 있고 화살표 이렇게 플레이 버튼 있는 거는 실행시켰을 때 뭐가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고 코드도 써보고 실행도 해보고 실행 결과 값을 이렇게 수업 노트에 옮겨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5 나누기 2 어떻게 하면 되죠? 매트랩 코드에 이렇게 쓰면 되겠고 답은 2.5000 이렇게 나옵니다. 왜 2.5라고 안 나오고 000이라 나올까요? 나중에 출력하는 방식이 토수점 몇 자리까지 출력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설정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듭 제곱 5의 제곱 어떻게 하면 되죠? 5 웃음표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곱셈 기호는 생략할 수 없다. 자, 잘 보세요. 3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이죠. 괄호에 곱셈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에 이걸 그대로 적으면 매틀랩에서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는 곱셈을 매틀랩에서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곱하기라고. 그러면 4 더하기 3은 7이고 2 곱하면 14, 3에서 더하면 17.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매틀랩에서 편하게 이렇게 수식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은 좀 이제 더 복잡한 수식들이 있는데요. 자, 2.54 곱하기 8 나누기 2.6이라는 수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숫자만 복잡하다 뿐이지 사실은 너무나 쉽죠. 그냥 그대로 2.54 별 8 나누기 2.6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빼기도 그대로 빼기는 그대로 빼기라고 써주면 되고 거듭 제곱 아까 했었죠? 거듭 제곱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3.6 웃음 표시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스퀘어 루트 5 5의 제곱근 어떻게 구하면 되죠? 아까 설명했었죠? 제곱근은 어떻게 한다? sqrt라고 해주고 괄호 안에 숫자 5를 써주면 이게 루트 5라는 매틀랩의 표현법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결과값이 소수점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코사인 파이 값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코사인 파이 기억하고 있나요?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제가 코사인이라는 매틀랩 함수, 내장 함수를 쓰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COS가 코사인 함수니까 COS 쓰고 괄호 안에 뭘 써야 된다 그랬죠? 괄호 안에 라디안 값을 써야 돼요. 파이가 라디안 값이죠. 자, 그러면 라디안 값을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코사인 파이 얼마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왔나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어들을 여러분들 한번 쉽게 따라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봤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 없나 보면서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잘 나왔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령창에 이렇게 많은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명령창에 쭉 지금까지 입력한 것들이 기록에 남죠. 자, 나는 근데 나온 것들 다 지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명령어를 쓰냐? clc라고 씁니다. clc.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수업 노트에 이렇게 구문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구문이라는 거는 이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 명령창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명령어입니다. clc라는 말을 쓰면은 명령창에서 모든 텍스트를 지우고 빈 화면을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lc를 실행한 뒤에는 이전에 표시된 텍스트를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다 지워졌으니까. 하지만 아까 화살표 위키를 누르면 이전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호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CLC를 누르고 깨끗해진 이후에도 화살표를 누르면 그 전에 있던 게 다 컴퓨터 메모리 속에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편집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편집창은 어떻게 열면 되냐? 요 위에 편집키 탭이 열려 있으면 편집키를 하고 없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새 스크립트 누르면 편집창이 열립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편집창 열기 위해서는 메뉴 표시줄에서 새 스크립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아까 명령창에 대해서 저희 배웠잖아요. 그쵸? 명령창에서 edit가 뭐죠? 이제 뭐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집창을 편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편집창을 열기 위해서는 edit라고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편집창이 또 열립니다. 그럼 이 편집창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이나 명령들을 이 명령창에 다 할 수 있는데 편집창이라는 건 또 왜 필요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편집창은 뭐냐면 편집창은 여러분들의 이런 명령어를 한꺼번에 모아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창은 우리가 한 줄 쓰고 엔터 누르면 그게 다 계산이 되잖아요. 편집창은 우리가 명령어들을 쭉 모아놓습니다. 한 곳에다가 여러 줄을 쭉 모아놓고 한꺼번에 실행할 때, 그럴 때 편집창을 사용합니다. 또 이렇게 편집창에 우리가 쓴 코드들은 이 명령어들은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적어놨다가 이거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편집해서 써야지 이럴 때 편집창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편집창에서 작성한 명령어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 명령창에서는 한 줄만 쓰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됐었는데 편집창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줄 바꿈이 돼요. 우리 워드 프로세서나 한글 프로그램처럼 엔터 치면 다음 문장이 되잖아요. 편집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엔터 누르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모든 줄을 다 한꺼번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편집창 위에 있는 요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 F5번 펑션 5번 키 어딘 줄 알죠? 키보드 맨 상단에 있는 펑션 키 중에 F5번이라는 키를 누르면 단축키예요. 전체 편집창에 있는 코드를 전부 실행시키라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우리 편집창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만 한 섹션만 실행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섹션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엔터를 단축키로 사용하면은 그 섹션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섹션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편집창에 아까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확장자, 여러분들 확장자가 뭔지 알죠? 한글은 확장자가 HWP, 그 다음에 뭐 있죠? 우리가 워드로 만든 다큐멘트는 DOC, 그쵸? DOCX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그림 파일들은 JPG, 뭐 음악 파일은 MP3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들이 있잖아요. 매틀랩은 확장자가 매틀랩의 첫 글자 M 한 글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거는 이제 파일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장하면 될 거고 확장자가 .m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숙제나 시험 볼 때 코딩을 하고 나서 M 파일을 제출하세요.
편집기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파일을 M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기의 장점은 실행 버튼을 누르면 편집기에 있는 모든 명령을 한꺼번에 실행이 가능해요. 아까 명령창에서는 한 줄 한 줄씩 해야 됐죠. 그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쭉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나면은 몇 번째 줄에 해당되는 명령어에서 오류가 났는지도 알려줘요. 그 디버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이런 디버깅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편집창에서 할 수 있는 거, 물론 명령창에도 가능한데요. 자, 편집창에 여러분들이 명령어만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메모를 남기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signx라는 거를 쓰고 싶은데 이게 뭐 왜 썼는지 이런 걸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다가 이 퍼센트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놨죠. 퍼센트라는 그 명령어를 쓰면은 그 뒤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실제 실행을 하는 때 사용되지 않고 그냥 메모 형식으로 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기에 있는 모든 까만색 글씨는 다 실행하는 데 쓰이는 건데 이렇게 퍼센트라는 걸 내가 쓰면은 그 뒤에 있는 거는 전부 색깔이 자동으로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거나 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는 거를 주석이라고 하고요. 이 주석을 매틀립에서 달기 위해서는 퍼센트를 뒤에 쓰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우리가 메모하고자 하는 거에 앞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줄 자체를 주석으로 바꿀 때는 컨트롤 R 그리고 해제할 때는 컨트롤 T. 그래서 컨트롤 R 하면은 그 줄 전체가 퍼센트로 바뀌고요. 컨트롤 T 하면은 그 줄 전체에 있는 퍼센트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줄을 주석 처리할 수 있고 주석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해당 구역만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마우스 버튼으로 해당 그 구역 실행하는 버튼도 있긴 하지만 자, 컨트롤 엔터를 또 많이 쓸 건데 그럼 구역이 뭐냐? 구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편집기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부분만 실행시키고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룹을. 그죠? 그래서 그룹을 나누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여준 예시처럼 퍼센트 표시를 두 개를 하면 돼요. 아까 하나 하면 그냥 주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해도 주석인데 구역을 나누면서 주석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두 개 쓰고 뒤에 있는 글씨들은 실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첫 번째 구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써놓은 거고 여러분도 여기다가 여러분도 이름을 써도 되고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를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퍼센트가 하나일 때는 그냥 주석만 되고 두 개일 때는 이렇게 구역이 나뉘면서 그 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퍼센트 두 개면 끝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쵸. 다음에 또 다시 퍼센트 두 개가 나타날 때까지가 그 첫 번째 구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는 퍼센트 표시 두 개를 사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구역을 나눌 때까지가 첫 번째 구역의 끝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매트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해당 구역이. 그리고 해당 구역에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가서 클릭을 해주고 현재 마우스 커서가 아니라 현재 그 선택된 부분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구역만 실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노란색 부분에 제가 클릭을 해놓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노란색 부분만 실행이 되고 이 뒤에 있는 5 더하기 2 나누기 3은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쵸? 자,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지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편집창을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디폴트로 레이아웃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 스크립트를 누르면 아마 대부분 새 창을 뜰 거고 어떤 학생들은 뭐 조그맣게 나올 수는 상관없고요. 이 창이 바로 편집 창입니다. 편집을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이렇게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앞으로 항상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명령어들을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작성해서 한꺼번에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1 더하기 2라는 명령어를 써주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퍼센트 표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뒤에 퍼센트 표시 뒤에 있는 말은 말 그대로 설명문이에요. 주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는 전혀 되지 않고 그 앞에 부분만 검은색으로 표시된 숫자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를 두 개를 하면은 구역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 구역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니까 보면 음영색이 뒤에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첫 번째 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명령 써주고 또 그 다음에 퍼센트 두 개를 하면은 새로운 구역이 생기죠.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실행 버튼 오른쪽 보면은 섹션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 섹션 실행 버튼이 이 구역만 실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단축키, 주석으로 바꾸고 싶은 그 단축키가 뭐였냐면 컨트롤 R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나 뭐 주석을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 현재는 주석이 아니었는데 컨트롤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주석으로 바뀌고요. 또 이미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석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단축키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쵸.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이미 이렇게 앞에 퍼센트 부분 되어 있는 거를 자동으로 제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축키를 쓰면은 여러 개의 줄을 선택하고 한꺼번에 주석을 처리한다든지 주석으로 해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실행 버튼,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단축키도 있어요. 단축키는 바로 여러분들 키보드에 F5 키입니다. F5번 키를 누르면 전체 이 여기 화면에 있는 모든 코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한 우리가 이 지금 노란색 배경으로 이렇게 의명이 되어 있는 이 구역만 실행을 하려면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거나 여기 실행 옆에 보면 섹션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그 섹션 버튼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실행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코드가 전부 다 실행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다 지우기 위해서는 CLC 코드를 명령어를 쓰면은 다 지울 수 있었죠. 그래서 지우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구역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구역만 실행하려면 섹션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네, 그쵸. 그 마지막에 두 번째 구역에 해당되는 코드만 실행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첫 시간에 첫 시간인 만큼 아주 간단한 매트의 전반적인 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다음에 혹시 아직까지 매트랩 프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학생들은 설치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보면서 꼭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실습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그대로 평가받을 예정이니까 오늘 예제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